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심효정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에 대한 실험을 같이 해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같이 실험을 하고 이걸 지금 수행평가로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등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이론상으로 가상실험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등교하게 되면 다시 수행평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익혀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도 가끔씩 잘 나오는 그런 자료거든요. 여러분들이 개념환상 부교재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42쪽이에요. 42쪽이에요. 교과서. 42쪽 펴놓으시고요. 탐구활동 갑니다. 보시면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럼 효모가 이산화탄소 방출하나요? 그렇지.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 내용이잖아요. 효모가 여기 앞에 돌아가면 40쪽에서 우리 산소호흡, 무산소호흡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효모는요, 무산소호흡을 하는 대표적인 아이예요.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해서요, 에탄올,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직접 해보자란 얘기예요. 어쨌든 분해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예요. 효모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세포호흡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방출을 할 건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방출한다는 거는 방출량 자체가 많아진다는 거는 세포호흡을 많이 한다는 거고 방출량 적다는 거는 세포호흡을 적게 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거를 실험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목표 보세요. 용액의 종류에 따라 어떤 용액을 줬는지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방출량 그 단계 적어볼까?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다시 말해서 세포 호흡 양을 얘기할 수 있겠죠. 호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호흡을 많이 하면 이산화탄소 많이 나올 거니까. 요거를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험 과정하고 요거는 동영상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액의 종류에 따라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발효관 생긴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발효관을 아마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건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발효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실험 재료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 한번 보세요. 기울이고 있죠? 네, 원래 이쪽 부분 막혀있는 부분 있지? 길쭉한 막혀있는 부분 여기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음료수를 넣어요. 탄산음료는 안 넣었습니다.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실험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자, 이번 증류수를 넣네요. 증류수?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넣었을까? 아무것도 안 넣고 가만 내비둔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어야 돼요. 네, 대조군입니다. 요거 대조군. 증류수 넣는 거는 왜 영양소 공급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넣지? 네, 비교하려고 대조군이에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효모를 집어넣어 봅시다. 효모가 발효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넣을 거예요. 효모액을 넣고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거 실험하실 때 너희 수행평가 조심해야 돼. 이렇게 발효관 끝부분 공기 안 들어가게 들어가 버렸네. 다시 여기 공기 안 들어가게 기울여가지고 여기 끝부분 있죠? 튀어나와 있는 끝부분 맹관부라고 하는데 여기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발효관에도 효모를 넣고 기울여서 공기를 다 빼줍니다. 이 끝에 막혀있는 부분 맹관부라고 하는데 맹관부에 공기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공기 들어가 있네? 그럼 이번에 또 효모 넣고 기울여가지고 공기 다 빼주고 있죠. 맹관부에는 공기 안 들어가게. 이거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내버려둬요. 효모한테 산소 공급해줄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무산소호흡 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아버려요. 막는데 그냥 솜으로 막아요. 뭐 안 막아도 되지만 막으려면 이거 꽉 막으면 안 되고 솜 같은 걸로 막아야 돼요. 왜냐면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밀려나서 펑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솜을 막아놓으면 약간 밀려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35도 정도 된 따뜻한 그 미지근하고 따뜻한 항온기에 넣어주는 게 좋은데 우리는 날씨가 따뜻해서 아마 그냥 그대로 실험해도 될 것 같아요. 5분 간격으로 맹관부의 기체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같이 볼게요. 자, 맹관부라고 하는 게 여기라 했죠. 여기 요 끝에. 왜 끝에 여기 원래 기체가 없었잖아요. 근데 효모가 발효를 하면서 세포흡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 여기에 이제 기체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기체가 이쪽으로 나가겠지만 이쪽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기체에 모이는 양을 보고 효모가 살아있나 봐. 선생님 효모가 세포흡 하나 봐요.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세포흡을 활발하게 한다면 여기 눈금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나오고 호흡을 조금만 한다면 조금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를 보시니까 A 시험관이 아니고 A 발효관, B 발효관, C 발효관에서 5분, 10분, 15분 지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 보세요. C는 이산화탄소 발생 안 했어요. 세포흡 안 했다는 얘기예요. 효모가 영양소가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이런 거 대조군으로 썼던 증류수겠죠. A하고 B 보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효모가 좋아하는 영양소인 것 같아요? 네, A가 더 좋아하는 영양소겠네요. 왜? A가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했으니까 되겠죠. 다시 교과서로 가볼게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셔가지고요. 요 맹관부 여기 공기 안 들어가게 아까 넣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너희가 작성을 해야 되고요. 5분, 10분, 15분 동안 A, B, C 여기 눈금 읽어보면 얼마나 이산화탄소 발생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까지 끌어내셔야 되는데 실험 결과 1번 봅니다. 자, 이걸로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요. 이걸로 교과서로 봅시다. 이거 보면 너무 정답이 적혀 있으니까. 자, 1번. 발효관의 용액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방금 우리가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네, 효모가 뭐 했기 때문에? 세포호흡 했기 때문에 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어볼까요? 효모가 세포호흡으로 세포호흡을 했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한가요? 조금 더 부가 설명 붙여볼게요. 효모가 세포호흡은 왜 해요, 여러분? 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무슨 영양소를 이용했을까요? 네, 아까 포도당 용액 넣어줬고 음료수 넣어줬댔죠. 음료수 안에 있는, 그리고 포도당 용액 안에 있는 포도당을 이용한 거지. 효모가 포도당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세포호흡을 했다 라고 써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까요?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이건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그냥 관찰하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 실험에서는 A가 가장 많이 발생했대요. 물론 이게 실험에 따라서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용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발효관 A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아까 결과가 나왔었어요. 또는 B일 수도 있어요. B일 수도 있습니다. 실험 재료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뭐 이거 적으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비워놓으셔도 괜찮겠어요. 자, 그래서 왜 거기가 많이 발생했니? 하면 거기에 포도당이 많았겠지. 포도당이 많으니까 세포호흡도 많이 잘 했겠지.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게 정리 내용이에요. 용액의 종류에 따라 효모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다른 까닭은 당연히 세포호흡 활발한 게 다르겠죠. 그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줄까요? 포도당이 많을수록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다 라고 하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 증류수 넣은 거 있지? C 발효관. 거기서는 왜 이산화탄소가 발생 안 했을까요? 네, 그렇죠. 발효관 C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됐나요? 그러면은 발효관 우리는 3개만 했지만 몇 개 더 갖고 와서 어떤 음료수가 포도당이 많은가라는 거 알아낼 수도 있겠죠.
포도당이 많을수록 세포 활발하게 일어나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을 거니까. 어떤 애는 넣자마자 뭐 이산화탄소가 뿔뿔 계속 나왔어. 그러면 얘는 진짜 포도당 많이 들어있나 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험을 맡기는지 한번 볼게요. 맹관부에 모인 기체가 이산화탄소가 맞나? 세포호흡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내는 게 맞나? 그게 딴 기체면 어떡하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나와야 돼요. 네, 여기서 원론이냐면 여러분 석회수 넣었던 거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만나면 석회수를 뿌옇게 흐려지게 만든다라는 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석회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석회수는 실제로 이제 그 정체가 뭐였냐면 수산화칼륨이에요. KOH. 요거를 넣어줍니다.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어서 어떻게 하지? 네, 뿌옇게 흐려지는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지금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음료수는 이미 뿌옇잖아. 효모도 이미 뿌옇단 말이에요. 뿌연 거 가지고는 알 수 없고요. 수산화칼륨 수용액 넣으면 거의 공기에 나와 있던 이산화탄소가 수산화칼륨에 녹아버려요. 녹아서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맹관부에 생겼던 여기 맹관부에 생겨있던 이산화탄소가요.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녹습니다. 그러면 다시 맹관부에 있던 공기가 사라지니까 여기 기체가 다시 없어지고 눈금이 다시 쭈르르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려나? 자, 지금 보시면 발효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팽대부가 이렇게 있고요. 튀어나온 부분 팽대부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혀있고 길게 볼록 올라온 부분 맹관부라고 하거든요. 여기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 아이고, 그림 참. 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효모 가지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공기 안 들어가도록 다 채우라고 했잖아요. 기억납니까? 공기 안 들어가도록 효모랑 그 수용액을 다 채우라고 했었어요. 다 채우는데 그때 나중에 얘가 이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지워져. 잘못했다. 참나.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네, 이 안에 이 안에 것이 눈금이 점점점 내려오겠죠. 어떻게 내려오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여기 이제 공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밑에만 효모액이 되겠고요. 이산화탄소 공기가 나와서 여기 눈금이 생겼어요. 선생님 이만큼 이산화탄소 생겼어요 했는데 여기다 KOH 집어넣으면 수산화칼륨에 이산화탄소가 다시 녹아들어가요. 여기 기체가 다시 녹아들어가면서 다시 이 눈금이 쭉쭉쭉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공기가 사라지니까 여기 공기가 없어지고요. 그럼 다시 이렇게 차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어서요. 여기다 다시 씁시다.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시켜 보면 되겠지.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왜?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써주시면 되겠죠.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발효관에 넣으면 맹관부에 모인 기체 누구지? 이산화탄소. 부피가 감소하고 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수산화칼륨이 왜 들어가면 뿌옇게 흐려지냐 했던 거 요거예요. 수산화칼륨이 들어가게 되면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연 물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색깔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체 양이 줄어드는 걸로 봅니다. 왜냐면은 이산화탄소 이거 기체죠, 기체. 요거 혼자 여기랑 기체입니다. 가스예요. 근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나오는 거는 기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체 양이 줄어들어서 다시 수면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개념완성이랑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개념완성 47쪽을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거 수행평가로 실험할 때 큰 지장 없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